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고등학교 이름이 그다지 경쟁력 있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들, 그리고 선배들을 봤을 때도 아이비리그에 입학한 학생 수가 현저히 적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학교는 그렇게 세지 않은 학교를 내가 다니는 것 같다. 이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를 들어가고 싶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는 23,000여 개 이상의 학교들이, 고등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US 뉴스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학교가 1위부터 700위 정도 사이에 랭크가 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수준 높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US 뉴스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학교가 1700위보다 더 낮은 등수의 학교일 때는 학교 네임밸류로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점점 이렇게 만 쪽에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경쟁력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퍼블릭 하이스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프라이빗 하이스쿨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경쟁력 있는 학교건 그렇지 않은 학교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경쟁력이 있지 않은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더욱더 이제 대학에다 어필이 가능한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이나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걸로 굉장히 잘해서 상을 받으면 당연히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건 굉장히 좋겠죠. 그런 내용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 학점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GPA요. 뭐 F 맞는 학생들은 거의 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쟁력 있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outstanding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GPA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적 경쟁력이 있지 않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outstanding 해도 아이비리그나 아이비리그급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웃스탠딩보다 훨씬 뚫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몇몇 설명을 들으시고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기준만 가지고 계시면 되냐면, 비교적 경쟁력이 있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나라는 학생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나는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라는 것을 계속 어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GPA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구성하셔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설명할 것이 많은 GPA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경쟁력 있지 않은 학교는 GPA에서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스템 계열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수학 먼저 살펴보면 학교마다 다른 케이스들이 많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지 않은 학교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프리 알제브라서부터 이렇게 쭉 수학이 있는데 AP 칼큘러스 AB까지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가 나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학생이다, 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빨리 땡겨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9학년 때 프리칼큘러스를 들은 학생이라면 10학년 때 AP 칼큘러스 AB를 이미 들었겠죠. 그러면 이 학교 안에서는 11학년, 12학년은 들을 게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 학교에서 나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9학년 때 적당하게 지오메트리를 듣고 10학년 때 알지브라 2를 듣고 11학년 때 프리칼큘러스, 12학년 때 AP 칼큘러스 AB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이 학교와 아주 딱 맞는 학생이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트랙을 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학교에선 당연히 들을 수학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수학을 안 듣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대학에서는 그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AP Calculus BC 그리고 Multivariable 이런 식으로 들어도 좋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하게 뭐 어필을 하고 싶으시면 이 10학년 때 AP Calculus AB 말고 BC를 외부에서 듣고 이때 Multivariable 그리고 Linear Algebra 이런 식으로 구성해도 좋은데, 그건 약간 극단적인 경우고, 이것이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상적으로 내가 이 학교에서는 나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어필하기 딱 좋은 그런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AP Calculus BC까지 오픈이 돼 있지만 Multivariable 그리고 Linear Algebra 그리고 Differential Equation with Complex Number라고 해서 거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수학을 많이 올라간 곳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있다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에 이어서 사이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사이언스가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뭐 어너스 클래스 이런 것까지 다 오픈이 돼 있는 것인데, AP 클래스는 AP 바이오밖에 없고 나머지 과학은 AP 클래스가 개설되지 않은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인 것인데, 이걸 한번 봐 주시죠. 학교에 개설된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9학년 때 바이올로지를 듣고 10학년 때 케미스트리 그리고 11학년 때 여기 피직스 그리고 12학년 때 AP 바이올로지 이렇게 들으면 사이언스 깔끔하게 끝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해 보면 이것이 제가 생각한 트랙이 맞을까요? 네, 아니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나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학년 때 바이올로지를 듣고 10학년 때 AP 바이올로지하고 피직스 두 개 더블 사이언스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죠. 이게 학교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뭐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다른 과목들도 다 봤을 때 굉장히 성적이 좋고 전부 다 A 플러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학년 때는 여기 없는 AP Chemistry, 12학년 때는 AP Physics 1을 들어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AP Physics C를 이렇게 두 개를 외부에서 듣는다고 하면 학교 안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보다 굉장히 많은 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더 알고 싶어서 다른 기관에라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다 나의 지적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10학년 때 AP 과학 과목을 듣는 것이 안 된다고 돼 있으면 10학년 때 피직스하고 케미스트리 더블 사이언스를 듣고 11학년 때 또 AP 케미스트리, 12학년 때 AP 피직스 이런 식으로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정은 9학년 때 모든 과목에서 굉장히 뛰어난 전부 다 A 플러스 정도의 학점을 받았을 때 이렇게 10학년 때 이 학교 내에서는 무리한 코스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셔야지, 내가 9학년 때 점수도 잘 안 되면서 무조건 이렇게 높은 과목을 들으려고 하면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고 대학에서도 좋게 볼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넌스템 계열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학교에서 AP로 개설되는 과목은 AP Language하고 AP US History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어너스 클래스라든지 뭐 레귤러 클래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9학년 때는 당연히 그냥 보통 잉글리시 같은 거를 듣고 뭐 소셜 스터디도 9학년에 걸맞는 소셜 스터디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학년 때 대부분 AP 히스토리는 10학년 때도 많이 듣게 해줄 수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10학년 때 AP US 히스토리를 커버하고 그리고 11학년 때 여기 나와 있는 AP Language를 커버하고 12학년 때는 그러면 이 Social Studies나 English 안에서는 AP 과목을 들을 과목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처에 있는 CC라든지 정말 대학 코스 이런데 아니면 온라인 코스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수많은 수업들을 골라서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11학년 때 AP Language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English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Social Studies는 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AP World History를 외부에서 듣는다든지,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나열해 놓은 이런 과목들을 외부에서 11학년과 12학년에 잘 분배해서 수업을 듣게 되면 학교에서 마련되어 있는 과정보다 훨씬 수준 높은 수업들을 자신이 시도해 본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다가 어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음 학년에 그렇게 AP 과목들을 많이 듣고 다른 외부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그 전년도 학년에서 GPA가 상당히 좋아야 하고 우리 학교 안에서는 거의 탑 수준이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tandardized Test인데, 이것은 좋은 학교건 좋지 않은 학교건 다 해당되는 것이고 뭐 잘 볼수록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 비교적 경쟁력 있지 않은 학교를 내가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아카데믹한 쪽으로 학교에서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받은 학점과 그리고 외부에서 들은 학점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성과를 낸 것이다라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도 높은 점수를 제출하는 것,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 같은 경우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금 GPA 구성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오픈되어 있는, 개설되어 있는 수준 높은 수업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 외부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교 내의 관심보다는 외부에서 괜히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학교 안에서 그래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소속감을 가지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쿨 앰바세더라든지 아니면 스쿨 카운슬 이런 쪽 활동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런 학교일수록 본인이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클럽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클럽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5, 6개씩 막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 프레지던트를 하고 이러는데, 당연히 역할을 굉장히 완벽하게 수행을 해낸다면 좋은 액티비티로서의 가치가 있겠지만, 그렇게 외부에서 수업도 들어야 되고 클럽도 6개, 7개 정도를 막 본인이 다 프레지던트를 하고 이러면 당연히 거기에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다수의 클럽의 프레지던트, 다수의 클럽의 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몇 개는, 클럽 한두 개는 본인이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학교 안에서 클럽 활동을 할 때는 자신이 캡틴, 프레지던트 이렇게 장이건 아니건 그냥 일반 멤버이건 아주 오랫동안 같은 역할로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많이 내가 클럽에서 장을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클럽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외부 액티비티들도 굉장히 좋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경쟁력 있는 학교를 다니건 아니건 간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액티비티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지 않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대입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써놓지 않은 것이 있는데, 리서치에 관련해서요, 경쟁력이 있고 리서치가 활발하게 잘 되어 있는 학교는 그 고등학교 내에서 리서치를 하고 그 고등학교 안에서 어떤 대학들이랑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그곳에만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면 외부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경쟁력이 있지 않은 학교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리서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리서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따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메인 에세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퍼스널리티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되어 있는 프로그램보다 내가 이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한 쪽으로 내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호기심이 있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수업을 들은 것과 이 에세이와 좀 결부시켜서 에세이를 잘 꾸려 나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학교에서 따로 요구하는 supplementary essay를 쓸 때 그런 것을 좀 추가시켜서 설명을 하면 대학에다가 조금 어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액티비티도 그렇고 뭐 에세이를 쓸 때도 그렇고 스탠더라이즈 테스트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등학교 순위가 높은 학교나 낮은 학교나 다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중점적인 내용은 학교 GPA. 조금은 경쟁력 있는 학교는 학교 프로그램도 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수준 높은 IB, AP 프로그램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들에서 우리가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살아남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GPA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 GPA에 관련해서 집중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7월 26일과 8월 2일 두 번에 걸쳐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와서 보시면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어서 거기 신청해 주시면 설명회에 무료로 참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